안녕하십니까. 벌써 여름도 아주 더운 그런 때에 왔습니다. 식신상관편을 여덟 편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마음 먹은 지가 한참 됐는데, 오늘에서야 시간을 내서 한번 이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식신상관과 여자의 운명. 물론 기초편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안 돼가지고, 길더라도 기초편 1, 기초편 2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실 분들은 좀 생각해 가면서 쭉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그 기본이 된다는 그런 말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기초만 가지고 운명을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따라요. 기초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쭉 보다 보면은 기초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서도 그냥 사주에 대한 것을 뭐 무슨 판사가 판결하듯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답변만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조각 나온 걸 보고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식신상관이면 식신상관의 전부인 것처럼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에,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더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사주는 이 언제든지 좋은 사주팔자가 있고 나쁜 사주팔자가 있는데 그게 혼합돼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좋기만 하고 B라는 사람은 나쁘기만 하고 이건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흔치가 않아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또 통합해서 사주를 볼 줄 안다면은 사주를 잘 보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거에 대한 그 설명하라든지 하면은 굉장히 이론에 집착한 고집을 부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 놓고서 의학적 이론만 갖다 들이대가지고 재단하면 그 환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차도 있고 또 의학의 만능도 아니고 요즘에 뭐 과학적 많이들 하는데 과학이 할 수 있는 거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 먹는 거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측정해 놓고 하는 거 몇 가지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인간의 사람마다 그 사주가 있는데 사주로 인간의 운명을 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알면 그분은 대가예요. 또 그 한계를 알고 사주를 보면은 때로는 놀라운 예측력이 나옵니다. 그거는 사주를 보는 저 자신도 지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그리고 사주 그 운명에 대한 관심도는 남자분보다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 경험한 것도 그렇고 다른 또 그 역학인들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식신상관에서 이게 이제 여자 편부터 지금 하려고 그래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고유한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작용도 그만큼 다른 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행의 법칙상 상생상극을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식신상관은 내가 생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상징하는 고유한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식신은 딸이고 상관은 아들. 이거는 그 여자 사주에서 내가 낳았지만은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 음양의 다름은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식신은 딸, 상관은 아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근데 이것이 그 이론상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그냥 자녀다, 자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은 뭐 이제 딸, 상관은 아들 이렇게 구분해서 짝짝 보는 것은 옛날처럼 자녀를 5, 6남매, 7, 8남매 봤을 때는 그 적용력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낳잖아요. 안 낳는 가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그냥 자녀의 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식진이 장생이면 딸이 많거나 딸의 역할이 크고 상관이 장생이면 아들이 많거나 아들이 역할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상. 여기서 말하는 장생이란 12운성상의 장생이 아니고 식상이 있는 간지가 서로 극을 하지 않고 상생을 하고 있는 경우를 장생이라고 합니다. 특히 식상을 생하여 주는 비견 또는 같은 식상으로 되어져 있다면 그것도 장생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는 질문이나 다음 어떤 그 설명 같은 걸 보고 이해하시길 바래요. 식신이 있고 여기 오자가 하나 나왔네요. 제가 이래요. 극이 있으면 딸이 적고 상관이 있고 극이 있으면 아들이 적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로 봐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사실 임상 경험에 의하면 식신은 그냥 자녀운을 알아보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통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식신상관은 자녀의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람, 즉 어린이를 의미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어요. 즉 어린이와 같은 마음, 또 어린이와 같은 태도, 어린이를 대할 때의 심정 등을 지니고 있어요. 식신상관은. 이 부분만 잘 음미한다고 해도 식신상관에 대한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식신상관은 어린이를 상징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또 어린이를 대하는 심리 상태를 상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은 이런 어른들도 4~5살짜리나 한 6살쯤 된 어린이를 대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애국가를 말한다든지 돌아와요 부산항 뭐 그런 뭐 흘러간 노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대화가 되겠어요? 어린이를 대할 땐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이처럼 해서 대하잖아요. 그냥 노인님 뭐 누구 가르치듯 하고서 뭐 에헴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식신상관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대하는 심리 상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점으로 참 좋죠. 그러니까 천진스러운 점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순수한 점이 있어요. 또 어린이들처럼 꿈이 많고
그 꿈을 꾸면은 그게 정말 되는 줄로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기가 얇다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또 식신상관을 계절로 따지면 여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봄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봄은 그 비견겁제라고 그랬죠. 식신상관은 여름. 여름은 이제 그 나무로 비유하면은 봄은 위로 솟아오르고 여름은 확산하거든요. 한없이 속이 비어서 쓰러질 망정 한없이 확산을 해버려요. 늘어지고 사람도 늘어지고 확산되고 기운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성장과 발전과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소지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는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손해보죠, 고생하고. 그리고 이 식신상관은 봄의 성분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싹이 트서 우일로 자랐다가 여름에 쫙 퍼지잖아요. 음력으로 4, 5월에 이렇게 쫙.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련이 많죠. 성숙과 완성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사명을 타고났다고도 봅니다. 이 식신상관은 성숙과 완성을 위해서는 남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땀 흘려야 되고 또 도전정신도 강하고 꾸준하게 오래오래 노력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무소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오래오래 해야 된다. 그래야 결과가 좋다. 식상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무서운 저력을 보이는데 포기할 때는 한순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냥 냉정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뜨겁게 달아올랐다가도 그냥 팍 꺼져버려요. 예, 이런 부분은 자신을 또 가까운, 여기도 오자가 있지요. 제가 봐도 이래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소비, 확산, 성장, 외향성, 드러남, 화려함, 특이한 분야의 몰입 등의 특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으며 매사에 이유가 많다든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양면성이 있어요. 변화를 좋아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드러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 많더라. 그렇게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또 감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더라.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식신상관은 좋으면 그냥 얼굴이 파시지 웃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제 기분이 안 맞던 유머가 틀어지면은 얼굴색이 금방 변해버려요. 싹 변해버려요. 눈빛하고 얼굴빛이. 그렇다 조금 있다 풀어지면 언제 그랬네 대체 또 이렇게 밝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식신상관의 비율을 다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식신상관은 눈물의 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눈물 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식신상관의 별은. 또 잘 울면은 또 눈물이 많으면은 이는 타고난 특성이라고 하지만 슬플 일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이 잘 울면은 그거 고치셔야 돼요. 잘 울지 않으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눈물은
슬픔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눈물은 슬픔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후회의 특성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거든요. 좋았든 좋지 않든 그 감정이. 그럼 화가 자꾸 날 거 아니에요. 화가 자꾸 나는 거는 결국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고생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식신상과는 불행, 눈물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슴에 한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외로움, 고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지요.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 중에는 그 요즘 말로 우울증이라고 그러나 뭐 그와 비슷한 용어가 많지요.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별인데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크게 발전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근데 보면은 그 현대인들은 대부분 식상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말이 빠르고 언어가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빨라졌어요. 급하고 바로 결정하고 바로 후회도 빠르고 새로운 출발도 빠르고 이런 부분이 근래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식상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심리적 질환이 너무 많아져요. 이런 것들이 식신상관의 부정적 특성의 극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병리학적으로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안 좋거든요. 저는 사랑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몰라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또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뭐만 하면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하다못해 뭔 우동을 하나 먹어도 행복하다고 그래. 그게 행복입니까? 만족입니까?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즘 흔하게 사용되는 행복이나 사랑의 의미는 느낌의 만족감 정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입에서 목 안으로 살짝 넘어가면 느낌만 조금 남아있을 뿐인데 그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 꼴깍 삼켜보세요. 뭐가 있나? 그때 그 느낌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을 생기거나 음식을 생기거나 고기를 생기거나 목 안으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뭐 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하다,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식신상관의 작용이 좀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식신상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식신상관의 문제점이라고 할 부분이 사회적 특성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는 불안, 스트레스의 심화, 조급함, 참지 못함 등의 병리 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고생을 하고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신은 몰라. 그걸 힘들게 하는 걸 몰라요. 조금만 본인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든지 하면 뭐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철벽을 쳐버리잖아요. 사주에 식상이 있는 분들은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꼭 깊이 음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올 정도만 돼도 좋지요.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 많아요. 앞뒤를 안 가리고 덤벼다 크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신상관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특성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하면은 다른 말은 듣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안 들리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라고 경고를 드립니다. 그랬다 얼마 지나고 나면은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되고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때 누가 이렇게 지적했던 걸 인정을 안 해.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회 현상이나 사람들의 단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타입인데 식신상만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예리하거든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도 탁월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강력히 저항을 해요. 거부한다는 거죠.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평생 잊지 않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속담에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반드시 갚아준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식상이 강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권력을 잡는다든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갚아요. 그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이런 점은 좀 이렇게 살펴보고서 자기의 패턴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마음 상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별이 식신상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를 잘 살펴보면 식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식상이 힘을 발휘하면 식상의 힘이요. 국가 권력의 구조, 권위, 사회적 질서 등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저력이 있는 별이에요. 그것은 식상은 정관, 평관을 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정신이 있다는 건데 그러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예민함도 있기에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요. 경우가 분명해야 하고 쉽게 사람들한테 속마음을 안 보이지만 한 번 보이면 참으로 잘합니다. 참 잘해요. 그러다 경우에 어긋나든가 싫어지면 두 번 다시 보기조차 싫어한다. 싫은 사람 동네를 지나가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식신상관은. 그러니까 좋고 싫은 거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거죠. 좋으면 참으로 얼굴이 밝아 보이지만 싫으면 금방 얼굴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속인다거나 위장하는 재주는 조금 적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상관은 인수편인의 조절이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꿈과 이상에 놓고 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즉 생각에 많은 특성을 타고난 거지요. 그러면서도 변덕도 많고 질투심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식상이 많으면 이러한 특성은 강화되고 적으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식신상관은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하고 매력이 있어요. 식신상관이 있으면 머리가 나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발력도 좋고 또 인상이 좋든지 인물이 좋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사람이 잘 따르는 매력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공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꿈이 너무 많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 아주 이제 드문 일이지만 과대망상에 빠지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조금 되면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 한번 얼굴 비친 어떤 연예인이 이다 그러면 자기가 금방 톱스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열등감도 많지만 우월감도 많더라. 자존심은 대단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남들이 해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차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자연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외로움을 잘 탄다고 봅니다.
번잡한 것보다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 의외로 많더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늘 생각이 많고 꿈이 많고 때로는 공상도 많이 하므로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신경질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주인데 성장하면서 여러 난관이랄까 시련이랄까 하는 고비가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근래에는 이 부분은 안 맞더라고요. 자녀 수가 적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몸이 허약하든가 신병, 몸에 이제 질환이죠. 있어 고비가 있고 이러한 데서 오는 열등감 같은 것으로 인해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 또는 이상하게 키가 적다든지 뭔가 이런 결점이 있다든지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경우도 있고 타고난 성격이 신경이 예민한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부모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상황이죠. 아빠하고 이별하고 엄마하고만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 걱정을 놓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환경도 좋고 잘 지낸 사람은 성격적으로는 뭔가 불만이 있거나 신경질을 잘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없이 성장한 여성은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행복하게 성장한 배경에 도취돼 가지고 자신만만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굉장히 큽니다. 이상이 커요. 대단히 커. 그래서 성취할 수 없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내다가 결혼 시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소개팅을 하든 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근데 결혼을 하면 대개는 남자가 순진하고 소박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자한테. 나보다도 무능해 보이는 남자를 만났다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또 이래가지고 이런 점 때문에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부모가 한 번은 크게 걱정을 해야 한다는 암세가 있으니 조심하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불만이 많아서 부모 걱정시키고 불행한 삶을 살거나 생리사별을 해서 부모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데 부모 걱정시킨 것은 별 생각이 없고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해요. 본인도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라.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말고 남자도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고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더라도 정조관념 어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건전하다는 거지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재혼할 때 망설인다는 거죠.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근래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대도시인과 지방인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자료도 없고 임상 사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식신상관에 대한 그 특성을 이것저것 좀 살펴보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없지요.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예민하고 질투심도 심해서 남편 된 자가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 마음을 놓고 걱정하고 안달복달을 한다는 거지. 그런 성격이 아니면 아주 좋아요. 이게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자손을 키우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게 키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다. 요거는 좀 경계 대상이죠. 조금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 예민해짐은 물론 히스테리나 노이로제에 걸리기 쉬우니 마음을 편하게 스트레스 적게 받게 해라. 신경성 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꽤 있더라. 어찌됐거나 식상에 많은 여인은 일생 중에 불행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의 짐이기도 하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가 있어. 시련이 있는 운명적 시련이 있다는 것이다. 궁합이 좋고 해려할 수 있는 배필을 만나 가급적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말고 신경질을 부리지 말고 인내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지낸다면 행복한 일생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아주 참 좋습니다. 인물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음식을 해도 음식이 맛이 살아나고 좋습니다. 그 단점만 조금 이렇게 살펴봐서 고친다면 아주 좋습니다. 식신과 상관의 작용은 거의 같지만 그러면서 조금 다른 점에 대해 일본 호문학파의 독특한 이론이 아주 유용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소개를 합니다. 식신성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별이다. 즉 호감이 가는 인상이라는 거지요. 포근함, 친절함, 인정미 등이 있어. 그런 그 느낌을 받는다. 뉘앙스를 풍긴다. 또 여성적인 매력이 있다. 마른 사람보다는 좀 보기 좋은 사람이 많더라. 통통한 사람이.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통통한 거, 마른 거 기준이 너무 극단적에 가까워가지고 그 기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을 잘 사귀고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별입니다. 이 식신은. 융통성도 있고 상업, 사교 능력, 대인관계 능력도 타고났어요. 남편을 도와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일의 주인, 사장이 돼도 아주 잘 운영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다. 이 식신성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는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의미로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나 해야 할까? 때로는 우유부단함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자신과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 이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신이 2개 이상이면 상관의 특성을 보이며 남녀 간의 이성 문제로 손해를 보는 수도 있으니까 특히 결혼 전에 잘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또 인연이 다 됐는데도 집착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운의 흐름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성은 육신 중에 가장 매력이 많은 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단한 특성을 지닌 별이 상관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타고났다. 이것을 이제 뭐 도화가 있다, 홍염이 있다, 뭐가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주의 특성상 그런 겁니다. 인물도 좋고 매력도 있고 섹시함도 재치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여성으로선 참 기막히게 좋은 점을 타고났지만 이성운이나 남편운이나 자녀운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련과 기복이 있다. 그거 팔자입니다. 상관성이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대체로 허영심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때로는 잔재주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든가 문제 속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잔재주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거슬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하면 그걸 모르는 수가 있어요. 비판 정신도 강하고 반항적 성격도 있으며 아주 얌전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면서
대담한 면도 있다. 뭐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오래오래 근무하면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주자주 바뀐다든가 이상하게 바뀌게 되든가 하는데 꾸준하게 한 직장에 오래 하면 좋은 운으로 바뀌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건. 상관이 있는 사주에 정관이 나타나 있으면 이는 그리 좋다고는 못 봐요. 그 극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요. 특히 상관이 있는데 정관이 있으면 이성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수성이나 편인성이 있으면 상관의 흉한 작용은 모두 사라지고 좋은 작용만 하게 되더라. 이 기초편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씩 깊이를 더하면서 기초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초편을 어느 정도 알아야 통변에 들어가서 이해가 빠르고 깊이 있는 통변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한 부분은 좀 두서가 없고 산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꼭 몇 번은 읽어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